네, 안녕하세요. 경제말렙 황유상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말레 황한술 연구원입니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좀 그 집값 폭이 조금 하락폭이 좀 줄어들었죠. 그래도 여전히 조금 집값 하락세긴 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좀 최근에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기준금리가 동결되긴 했는데 그쵸? 시장 금리는 좀 이제 내려가고 있었고 음. 보금자리론도 관련돼서 이제 금리 부담이 많이 낮아져서 음. 좀 다들 이제 집 좀 거래량도 좀 늘고 있고 가격도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건지 좀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반등하고 있지 않나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좀 하락세는 좀 하락세긴 하죠. 근데 최근에 좀 제가 재미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용인시 처인구에서 한 아파트가 갑자기 급상승했다라는 가격이 급상승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이제 3월 15일 날 음. 이제 국토부에서 보도 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아, 이제 그 내용 보면은 이제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 산업 단지 조성 이렇게 해서 이제 음. 좀 크게 나왔어요. 이제 관련돼서도 저도 이제 보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네. 이제 국토부에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서 산업을 만들겠다라고 한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큰 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반도체가 이제 용인에 들어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이제 그 산업단지 관련돼서 좀 얘기를 먼저 드리면요. 네네. 일단 많은 산업단지가 15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아, 그 중에서도 그 반도체가 가장 커요. 이제 보면은 자동차도 있고 미래 자동차도 있고 우주 수소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일단 우리나라가 가장 먹고 사는 게 반도체죠. 그리고 삼성이 가장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중국이랑 지금 좀 대립 관계가 있는데 우리나라 결국 크려면은 반도체로 가야 되지 않나? 그 반도체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겠어요. 네, 일단 평택도 그렇고 일단 삼성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일단 관련돼서도 일자리도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은 관련돼서 상업지구도 생겨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삼성이 또 그 연봉이 또 높지 않습니까? 네. 고소득층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교육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주변으로 말씀 주신 대로 그 주변으로 부동산이 좀 화랑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거는 그 용인의 한숲시티가 이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죠. 그 아파트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한 달 새 가격이 많이 뛰었다고 합니다. 이 주변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반도체가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용인시 처인구 그 남사읍이랑 이동읍 이렇게 이제 여기에 국가 산업이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묶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크게 이제 반도체로 이제 산업이 이제 들어서니까 이제 거기에 분명히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투자들이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네. 거기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땅값이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딱 묶었습니다. 너희 더 이상 투기하지 말라. 이제 사정적인 의미는 이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나라에서 토지 거래를 허가하겠다라고 이렇게 묶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15일 날 발표하고 20일 날 이제 21일 날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2026년까지. 토지 거래가 허가가 됐다라는 거죠. 거래를 해도 된다? 거래를 해도 되는데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기적인 거를 하지 말라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거주 한다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실거주하면 네. 토지를 거래할 수 있도록. 네네. 근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거주 이제 집을 사고 세를 줘야 되는데 실거주만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문제점이 생긴 것 같고 이제 산업단지가 생긴다고 하니까 용산 초인구 아파트 가격이 지수가 딱 멈췄습니다. 멈췄다가 지금 상승세로 가고 있는데 2주 연속 상승세로 가는데 그러네요. 이거는
거의 보니까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반등한 거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아, 경기도 전체에서? 네네네. 어, 다른 지역들도 조금씩 올라간 거 있긴 하지만 뭐 세종도 요즘에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반등한 거는 용인시 청구가 처음이고.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네네. 그러면 평택도 있고 뭐 이천도 있고 다른 그 반도체가 들어서는 지역이 있는데 네네. 처인구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선다라는 소식 때문에 네네. 이렇게 반등을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사실 뭐 평택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데 용인시 청인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것도 그냥 보면은 맨 땅인데 거기에 이제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뭐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토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요새 진짜 반세권이라고도 하죠. 반도체가 근처에 있으면 반세권 아파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세권이 진짜 핫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맡았고 이런 상황에 이제 딱 보니까 여기에 아파트가 하나 있네? 라고 딱 된 거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편한 생산 용인 한숲시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저도 좀 황당해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이제 지도를 보고. 지도를 딱 봤는데 이렇게 그냥 맨 땅에 그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진짜 섬이에요, 섬. 네, 보면은 옆에 뭐 산이 있고 네. 그런데 이 아파트가 또 작은 규모가 아니더라고요. 엄청 크더라고요. 네, 6천 가구 정도 되는 와. 큰 단지인데 이게 얼마나 외곽이냐면은 앞에 아무것도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 있고 그렇죠. 네, 도서관 있고. 사실 이 아파트가 생겼기 때문에 이 학교가 들어선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뭐 여기 가까운데 여기 이제 동탄역이더라고요. 동탄역까지 이제 버스가 있는데 버스도 보니까 도착 예정 정보가 없고 탄다면은 40분 정도 걸려요. 버스를 타고 동탄까지 네. 40분. 네. 그 정도로 외곽에 있다. 아니,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버스를 탔는데 40분이다. 네네. 근데 보통 처인구에서 진짜 막히지 않으면 40분 만에 서울도 올 수 있는 거리 아닐까요? 그런데 네. 엄청 외곽에 있고 그리고 규모도 6천 가구 정도 되니까 이게 상당히 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뭐 조감도도 이렇게 봤는데 예. 이 조감도를 보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논뷰네요, 논뷰. 없고 여기 산만 있고 그렇네요. 이제 덩그러니 있는데 이게 2015년에 이게 분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 2015년에 이게 제가 보니까 단지별로 차례차례 분양을 한 거죠. 이게 한 번에 분양을 한 게 아니고. 보니 제가 알기로는 네. 2015년 11월에 다 같이 좀 분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미분양이 계속 약간 좀 진행을 된 거고. 네네. 그리고 보니까 2015년 11월에 네. 이 가구가 6천 가구인데 네네. 여기에서 이제 청약을 하겠다 해서 청약 공고를 했는데 13,000명이 들어왔어요. 청약을 넣었어요. 이제 오,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생각보다. 거기서 이제 또 이제 걸러내면은 1순위가 얼마나 왔는데 1순위 청약자가 5,000명 정도 되는데 네네. 5,000명 그러니까 공급은 아파트는 6천 가구인데 1순위 청약자는 5,000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뭐 1대1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1순위만 따지면. 네. 네.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오블록이 1대1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0.5, 0.7, 0.9 정도 이렇게 보였는데 이게 또 청약 경쟁률이 당시에는 네네. 이렇게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좀 올릴 수가 있었어요. 경쟁률을.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서 여기 좀 청약 좀 해달라. 어차피 계약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1대1도 안 나왔는데 뭐 계약 막상 가보니까 네. 또 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계약을 안 하죠. 그렇죠. 이게 임장 가보면 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미분양이 남아 있고 뭐 미분양 정확하게 건설사가 뭐 얘기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미분양이 남아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미분양은 2020년에 한참 부동산이 뜨거울 때 네네. 그때 좀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숲시티 아파트 실거래가로 보니까 네. 여기도 2억 그러니까 34평 기준으로 네. 2억 7천에 이제 분양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2020년에 3억 정도 이제 거래가 됐어요. 뭐 저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입지를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2억 7천이란 값이 또 비쌀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그 당시에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맨 땅에 제대로 인프라도 없고 네, 그렇죠. 동탄역까지 버스 타고 40분. 네. 이거면은 사실
웬만한 젊은 부부는 들어갈 수도 없고 네. 노인분들도 뭐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외곽에 있으면은 사실 갈 필요는 없죠. 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네. 이 표를 보면 그 2억 7천에 분양을 했는데 이게 그래도 부동산이 좋은 시장이다 보니까 이것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쵸. 여기 보니까 2018년에 이제 15년에 분양을 했고 2018년에 이제 입주를 했어요. 이제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좀 그 분양가를 왔다 갔다 하다가 2020년에 이제 3억이 좀 찍혔어요. 그리고 2020년에 이제 4억 5천까지 올랐습니다. 와, 많이 뛰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21년부터 뭐 부동산 강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가 2010년에 5억 4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최고죠. 2020년에 네. 5억 4,500만 원으로 올랐는데 거의- 와, 이거는 거의 2배. 분양가의 2배 정도 네, 올랐죠. 예. 거의 한 6년 만에. 사실 와. 다른 아파트들 비해서는 엄청 많이 올랐던 거 비하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여기도 결국에는 이렇게 황무지인데도 결국에는 분양가가 2배가 됐다. 와, 이렇게 보면 또 거품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뒤로 이제 뭐 전국적으로 뭐 금리 올라가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뚝뚝 떨어지면서 올해 1월 달에는 3억 4천까지 또 내려갔습니다. 아, 그 되게 급작스럽게 떨어졌군요. 네, 2년 전 가격으로 다시 돌아왔죠. 사람들이 네. 다시 보니까 뭐 금리도 싸고 해서 사람들이 막 샀는데 또 막상 또 보니까 그 금리는 실상을- 금리도 그렇고 네. 이거 너무 외곽인데 그러다 보니까 집을 막 팔기 시작하면서 2년작 가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3월 15일 날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아까 이때 말씀드린 발표가 된 거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 보면은 3월 1일 날, 3월 11일 날 3억 4천이 거래됐어요. 네. 야. 그리고 3월 15일 날 이제 발표가 됐죠. 그리고 한 10일 정도 있다가 4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야, 이거 3월 10일 날 파신 분은 진짜 배 아프시겠는데. 그렇죠. 사실 내가 팔고 얼마 안 있다가 네. 뭐 정부 발표했더니 뭐 가격이 뭐 1억에 올랐어요. 저희 영상 보시면 싫어요 누르시겠는데요. 뭐 좀 황당하죠. 예. 제가 보면은 사실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지만은 팔고 나서 그 아파트를 검색하면 안 되는데 검색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살았으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네. 누구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팔고 나니까 1억이 올랐고 지금 그런 분위기니까 제가 또 실거래가 보니까 네, 계약 취소가 된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보면은 이제 실거래가 아. 3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3월 12일 날 그 한 사람이잖아요. 발표됐어요. 15일 날. 그리고 계약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 그 계약금을 버리고서라도. 네네. 보통 통과적으로 이제 그 계약 취소했을 때 10%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뭐 3억 7천이면 3,700인데 네. 이걸 배상을 하더라도 이거보다 금액이 더 올랐으니까 그렇죠. 나는 팔지 않겠다. 그렇죠. 뭐 3천만 원 정도 음. 뭐 산 사람이나 그 중개인한테 주더라도 1억이나 올랐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7천만 원 이득 보는 건데 당연히 그렇죠. 계약 그렇죠. 취소를 하겠죠. 저 같아도 그렇겠네요. 사인하고 나 못 팔겠다 이렇게 했고 대신 내가 3천만 원 줄게. 근데 사실 산 사람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돈 번 거죠. 번 거긴 번 거지만 배가 아프겠죠. 좀 아깝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약 취소가 일어났고 갑작스럽게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호가로 이제 제가 오늘 네이버로 보니까 네. 이제 4억 8천까지 이렇게 저도 보고 왔어요. 비싼 건 그렇고 네. 제일 싼 게 지금 24평 5구. 네. 5구가 지금 4억 정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쵸 사실 네. 제일 4억인데 근데 좀 궁금해요. 5구가 여기는 그 24평대가 조금 선호도가 높나 봐요. 34평이 싼 게 또 한 4억 2, 3천 정도에 올라와 있던데 아무래도 여기는 실거주보다는 투자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34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액도 비싸고 투자로 보기에는 좀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죠. 5구보다는. 와, 저희 대관 실수요라면은 2, 3천 넣어주고 84 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가구 수가 많거나 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국가 산업 단지가 사실 좀 먼 미래입니다. 아직 이제 딱
이제 허가 거래 구역 선정하고 이제 뭐 기업들 좀 알아보고 그런 상태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약간 거품도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만약 완공은 한 몇 년 될까요? 좀 꽤 걸리겠죠? 이게 지금 뭐 이제 된다고 했을 때에 네. 보니까 그래도 최소 10년, 10년. 15년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국가 산업단지여서 속도는 좀 다른 것보다 속도는 빠르겠지만은 결국에는 뭐 엄청 큰 뭐 평택처럼 제2의 평택이 되거나 아니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될 수 있다면 그것만 된다는 보장만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뭐 앞으로 뭐 미래 전망은 밝죠. 그럼 뭐 거의 기간은 뭐 저희가 서울에서 뭐 재개발 재건축 하듯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재밌는 단지입니다 여기.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네.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이미지 갖고 왔습니다. 네네.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뭐 분당이나 평택 이런 데 있지만은 네. 우리나라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가 더 발전하고 이렇게 지금은 뭐 논밭이지만은 결국엔 실리콘밸리처럼 이렇게 멋진 도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한동안 저희가 좀 우울한 부동산 소식만을 좀 전했었는데 이게 한 단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반등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조금은 부동산에 대한 희망적인 얘기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한숲시티와 같이 단기간에 급상승한 아파트가 물론 그 상승할 때는 되게 좋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 투자나 뭐 실수요든 투자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거는 조심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가격이 무조건 되돌림 현상이 올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 점 좀 명심하시길 바라며 오늘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솔연구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